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스토이키오메트릭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걸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농도가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되면 그 녀석을 rate low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그 디자인 이퀘이션이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배치 리액터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플로우 리액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플로우 리액터를 가지고. 플로우 리액터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일 수도 있고 게스 페이즈 리액션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그림은 어떠한 플로우 리액터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지금 이 반응을 베이시스를 A로 잡은 거죠. 그래서 A의 양론계수 가지고 다른 양론계수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만든 화학식이고, 이 반응이 플로우 리액터에서 일어나고, 플로우 리액터이기 때문에 리액턴트, 프로덕트 또는 이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갈 텐데, 입구 쪽에서의 들어가고 있는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들이에요. 프로덕트 2개, 리액턴트 2개, 프로덕트 2개, 그 다음에 이너트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액터를 지나가면 갈수록 반응이 진행이 돼서 컨버전이 이제 높아질 거고, 나올 때 당연히 초기 값하고는 다른, 초기 값과는 다른 이제 플로우 레이트를 갖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FA, FB, FI 이런 것들은 단순히 여기서 나올 때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계속 바뀔 거예요. 아마도 리액턴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줄어들겠지, 프로덕트는 늘어날 거고, 이너트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안 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컨버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플로우가 흘러감에 따라서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변할 수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꼭 나갈 때 이 출구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나면 지난 시간에 배치 리액터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테이블 훅 줘놓고선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당황되지.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테이블에 적혀있는 수식들이 잔뜩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줬던 수식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뭐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어 지금? N 대신에 F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몰수 대신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몰수예요. 결국은 배치 리액터에서 얘기했던 그 N 값을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지나가는지 그 나눠준 값이겠죠. 그래서 A만 먼저 봐볼까요? 초기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FA 제로였다면 컨버전 X가 달성되는 동안 리액턴트는 소모가 됐을 테니까 몰수가 줄었겠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A의 몰수도 줄었을 거고, 줄어든 양은 컨버전에다가 초기값 곱해준 것만큼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남아있는 양은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수식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B도 한번 봐볼까요? B. 초기에 FB0, 초기에 B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세타 B 곱하기 FA0래. 세타 B가 뭐였어요? 여기 있네. 어떤 화학종에 대한 세타 J, 그러면 이거는 베이시스인 A의 초기 몰라 플로우 레이트 대비 화학종 J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우리가 배치 리액터에서는 세타를 어떻게 정의했었지? NA0분의 NJ0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어요. 몰수의 비율로. 그런데
그때 썼던 똑같은 심벌을 써요. 왜냐하면 NA0분의 NJ0 그거를 분모 분자 다 시간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시죠. 따라서 마찬가지 정의예요. 세타 J는 FA0분의 FJ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농도하고 그 플로우 레이트 간의 상관관계는 CV죠. F는 CV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니까 초기의 농도에다가 초기의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곱해주면 그게 몰라 플로우 레이트니까 이런 식이 또 마찬가지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V0 지우면 농도에 대한 게 나오고 이 부분은 똑같죠. 배치 리액터에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몰 프랙션 농도를 몰 프랙션으로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이 성립하죠. 그래서 배치 리액터에서 썼던 이 세타 심볼은 똑같은 걸 우리가 쓸 거예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세타 B는 뭐야? FA0분의 FB0. 그러니까 그냥 FB0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B도 리액턴트이기 때문에 소모가 되죠. 컨버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모가 될 텐데 지금 FA0에다가 X 곱한 것만큼 A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양농계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A분의 B, A가 줄어든 거에다가 A분의 B를 곱해야 그만큼 이제 B가 줄어들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이 값에서 이 값 빼준 거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단순히 사칙 연산이에요. C하고 D는 이제 생성되기 때문에 앞에가 플러스고, 여기도 세타 C, 세타 D,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값의 계수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너트를 봅시다. 이너트 역시 세타 I라는 거는 FA0분의 FI0죠. 따라서 그냥 FI0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소모된 거는 없고, 이너트니까 반응 안 했죠. 소모된 거 없어요. 따라서 남아있는 것도 그대로 있을 거고, 이것들을 다 합친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죠.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초기값 대기 얼마나 변하냐 하면 요 개수를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A0X.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델타라고 놨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델타의 의미가 뭐였어요? 단순히 변화량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델타는 A가 1몰 반응할 때 A 1몰 소모되는 것당 A 1몰 소모량당 전체 토탈 몰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였죠. 따라서 FA0X는 뭐야? 컨버전 X가 달성되는 동안 소모된 몰라 플로우 레이트죠. 소모된 몰라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요 값을 곱하게 되면 이제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줄어들었는지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이거에 의해서 표현되겠죠. 뭐 안 변했을 수도 있어. 이걸 다 계산했더니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를 집어넣으면 수식이 이렇게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배치 리액터에서 했던 거하고 딱 하나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하나 다른 게 N 자리에, 몰수 자리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와 있는 거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플로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뭐 PFR이나 PBR 같은 그런 튜블러 리액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지점에서의 농도, 이거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눠주면 농도지. 왜냐하면 F는 CV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죠. 뭐 단위를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 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몰 퍼 타임이고 밑에는 리터 퍼 타임이니까 타임 지워지고 부피당 몰수 이렇게 나오니까 농도가 맞죠. 배치 리액터에서는 똑같은 식이 있었지. 다만 그때는 요 F 자리에 N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자리에
그 볼륨,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 또는 리액터의 볼륨, 그 두 개가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죠. 자, 그 부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목적은 이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테이블에서 우리가 F를 뭘로 표현해 놨어? F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 놨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X를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여기 있는 식들에서 F를 X, 컨버전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파라메타들은 다 상수예요. 다 상수야. 높아심에 하나 얘기하면 세타의 단위는 뭐예요? 무차원이에요. 이거 무차원 상수예요. 델타의 단위는 뭐예요? 이것도 무차원 상수예요. 여기 있는 식들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고 실험 운전 조건이 결정되면 다 그냥 정해져 버리는 숫자예요. 변수가 아니고. 따라서 요 식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 놨어요. 이제 남은 임무는 뭐야? 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요게 문제예요.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치 리액터 할 때 배치 리액터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 놓고 요게 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치 리액터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대부분 볼륨이 안 변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볼륨이 안 변해. 그 리액션 믹스의 데인시티가 안 변하거나 또는 리액터 자체가 볼륨이 안 변하는 뭐 금속 재질로 돼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볼륨을 바꿔줘야 돼. 이 볼륨을 컨버전의 함수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농도를 이제 컨버전의 함수로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식에다가 앞에서 구한 FA 값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 자리에다가 앞에 테이블에 있는 이거 집어넣은 거고 여기도 FB 자리에다가 앞에 테이블에 있는 거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CD의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남은 임무는 달랑 하나야. 문제는 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상수냐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면은 간단해져요. 뭐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상수면은 간단해지는데 만약에 상수가 아니면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복잡해져요. 상수가 아니면 상황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이제 좀 공부하는 맛이 좀 나요. 이게 상수면 너무 재미없어. 그냥 뭐 더하기 빼기 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 똑같은 식 다시 쓴 거고. 자, 만약에 플로우 리액터인데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한다고 칩시다.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볼륨 변화가 거의 없어요. 배치 리액터도 뭐 그 안에 대부분 이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볼륨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퀴드 페이즈에서 플로우 리액터에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시키게 되면 볼륨 변화가 거의 없어요.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설령 넣어주는 애들은 다 리퀴드라고 하더라도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다른 페이지가 생겨. 예를 들면 기체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볼륨 변화가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곤란해져요. 따라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고 페이즈 체인지가 없으면 사실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라는 거는 그 볼륨을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볼륨이 변하게 되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변하는 거고 볼륨이 안 변하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안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볼륨 얘기를 한 거고 대부분의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 페이즈 체인지가 없다면 그냥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초기값 그대로 가겠죠. 초기값 그대로 갈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식에서 분모에 있는 V를 다 V0로 바꿔도 되죠. V0로 바꾸고 나면 얘를 바꿔봅시다. 여기 V0로 바꾸면 요거 분의 요거 이게 뭐예요?
CA 제로. 그죠? A의 초기 농도예요. 그냥 A의 초기 농도. 따라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B도 한번 볼까요? B도 여기에다 V0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로를 묶어낸 거죠. 이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그렇죠? 이게 CA0. 여기서 많이 보던 식이잖아. 뭐 C하고 D도 비슷하게 만들어지겠죠. C는 어떻게 될까? CA0 여기 세타 C가 나올 거고 더하기 A분의 CX 이렇게 되겠죠. 이거 언제 보던 식이야 이거? 배치 리액터 식하고 똑같아져요. 배치 리액터하고 식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볼륨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배치 리액터 우리가 얘기할 때 볼륨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얘기했죠. 대부분의 경우 배치 리액터에서 볼륨 변화 없다고 가정하는 건 타당해요. 근데 말 나온 김에 지난 시간에도 배치 리액터에서 볼륨 변화가 없는 경우 예를 들었었어요. 뭐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리액션 배슬이 실제로 얘가 단단해가지고 볼륨이 안 변하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액션 배슬의 볼륨은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온도, 압력, 그다음에 몰수의 변화가 없으면, 토탈 몰수의 변화가 없으면 볼륨이 안 변했었죠. 방금 말한 리액션 배슬의 볼륨 자체는 변할 수 있지만 온도, 압력, 그다음에 전체 몰수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동차에 보면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이 사고가 나면 펑 터져갖고 부풀죠. 그게 뭐 물질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기체가 많이 발생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뭐 풍선 부풀듯이 부푸는 거예요. 물론 에어백은 처음에 이렇게 있었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충격을 받으면 그게 반응이 일어나서 기체가 발생되고 확 부풀게 돼 있어요. 방금 말한 이건 어떤 반응이야? 온도 상온일 거고 압력도 뭐 대기압일 거고 다만 토탈 몰수가 확 늘어나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이런 반응은 어때? 에어백처럼 볼륨이 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어백은 배치 리액터라고 볼 수 있는데 볼륨이 변하는 배치 리액터죠. 그렇죠? 그래서 배치 리액터가 항상 볼륨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볼륨 변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풀면 돼요. 자, 다시 우리의 그 주제로 돌아가서 뭐 얘기하다 말았지? 네, 요 얘기 했었죠. 결국은 이 식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배치 리액터에서의 그 화학정들의 농도를 컨버전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얻은 식과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다시 정리했어. 네. 콘스탄트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갖고 있는 플로우 리액터건 콘스탄트 볼륨을 가지고 있는 배치 리액터건 간에 어느 경우든 농도식은 똑같아요. 똑같아. 따라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쉽죠.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네들 레이트 로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뭐 A에 대한 1차 반응인지 2차 반응인지 또는 A, B에 대해서 각각 1차 반응인지 그거 고려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레이트 로에다가. 그런데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플로우 리액터인데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인 경우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페이즈 체인지가 있지 않다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체 상태 반응인 경우에는 플로우 리액터에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좀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특이해요. 오히려 특이해요, 그게. 당연히 V하고 V0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가 영향을 주냐 하면 조금 아까 내가 에어백 설명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몰수가 변하느냐, 전체 몰수가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변하느냐, 그러면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압력,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몰수 변화도 없고 압력도 변화가 없고 온도도 변화가 없다면 볼륨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였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몰수 PT가 다 일정하면 V도 일정하게 되죠. 그거였었잖아.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일정하지 않으면 볼륨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도 바뀌게 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한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식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고, 그 식은 결국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소문자 V, 이거를 새로운 식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식은 결국은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갔어? 한참 뒤로 가네. 요 식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위에 거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했고 이제 밑에 것도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배치 리액터 반응이나 또는 그 플로우 리액터라고 하더라도 리퀴드 페이즈 반응들, 또는 일부 반응은 가스 페이즈 리액션 중에 일부 반응은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하는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 아주 흔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대책을 세워봅시다. 아, 얘가 먼저 나오네. 이런 반응. 네 분자가 두 분자가 돼요. 몰수가 줄어들어. 따라서 압력과 온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몰수가 줄어들면 볼륨은 줄어야 되겠죠. 볼륨이 줄면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도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줄어들 거야. 따라서 뭐 이런 반응은 너무나 흔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런 경우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 압력이 일정하더라도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위에 거는 컨버전의 함수로 이미 테이블로 만들어 놨고, 이 밑에 게 문제인데, 저 녀석을 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태방정식 중에 요거를 쓰려고 그래요. PV는 GNTRT. 이거 어디서 보던 거예요? 연료값 시간에 공부한 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살짝 바꾼 거잖아. 물을 집어넣어서. G, 이게 뭐야? Compression Factor 또는 Compressibility Factor라고 불리우는 거죠. G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었지? G의 정의가 뭐였었어요? G의 정의. 당황됩니다. G의 정의가 뭐지? 뭐 이렇게 복잡해. 이 G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냥 뭐분의 뭐예요? 너무 뭐가 많이 나오잖아. 그거 이상하네. 이거였었죠. 이상기체의 몰라 볼륨 분의 실제 기체의 몰라 볼륨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체라면 컴프레션 팩터는 1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실제 기체가 리펄션 도미넌트한 조건에 있다. 그러면 실제 기체의 몰라 볼륨이 이상기체보다 크기 때문에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는 거고, 어트랙션 도미넌트한 조건에 있다면 G값은 1보다 작아지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물리화학 시간 또는 화공연력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기예요. 근데 전체 기체 상태에 있는 그 가스 페이즈 리액션에서 토탈 그 몰수 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식을 살짝 바꾸면 P에 대해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V분의 NT 이게 뭐예요? 전체 농도 토탈 컨센트레이션이고, 어떠한 특정 지점에서의 요 CT에 대해서 우리가 요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식으로부터 CT는 GRT분의 P지요. CT는 GRT분의 P고, 그 다음에 이 토탈 컨센트레이션은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나눠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할 거예요. 이 식은 어떠한 플로우 리액터에서 특정 지점에서의 전체 몰수예요. 반응이 진행되면서 뭐 리액턴트는 줄어들고 프로덕트는 늘어나고 또 이너트도 지나가고 이러면서 몰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유메트릭 몰라 플로우 레이트가 막 변할 텐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정 지점에서의 전체 농도,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똑같은 식을 우리가 입구 쪽에서도 쓸 수 있죠. 플로우 리액터의 입구 쪽에서 쓰면 식이야 뭐 똑같이 생겼죠. 얘하고. 다만 여기에 제로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지금 제로가 안 붙은 거는 기체 상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P0, 입구 쪽하고 플로우 리액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입구 쪽의 압력과 특정 지점에서 압력 다를 수 있죠. 온도도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토탈 플로우 레이트, 그것도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또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팩터, 이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G, 요것도 사실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입구 쪽에 어트랙션 도미넌트 했다. 그래서 뭐 1보다 좀 작은 값이었다. 또는 뭐 1보다 큰 값이었다. 리펄션 도미넌트한 조건이라. 뭐 한 1.1이 나왔다고 칩시다. G값이. 그 반응이 진행되면서 뭐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갑자기 무슨 큰 값으로 갑자기 많이 변하는 일은 사실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그 반응에 의해서 이 안에 엄청난 무슨 변화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컴프레서빌리티 팩터, 이 G값이 크게 변하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따라서 뭐 G하고 G0는 큰 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두 개의 식을, 이 두 개의 식을 서로 나눠줄 거예요. 서로 나눠봅시다. 입구 쪽에서 얻은 식, 그 다음에 특정 지점에서 얻은 식, 식의 모양은 똑같고 첨자 제로만 붙어 있는 식이에요. 그냥 나누기 한 거예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레이셔 얻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요게 분모로 들어가고 요게 분자로 들어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G하고 G0는 대충 비슷한 값이니까 얼추 생략을 하고 캔슬을 하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네.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좀 다시 정리합시다. V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V니까 소문자 V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자,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꽤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해 지금?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V0하고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안 변하는 상황이 벌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온도 변화 없어야 되고, 압력 변화도 없어야 되고, 전체 몰수 변화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아져.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G하고 G0의 비율, 그거는 여기서 지웠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 컴프레서빌리티 팩터도 크게 변하는 그런 반응이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으니까 지운 거예요. 자, 우리의 지금 목적은 뭐였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까먹으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은 얘를 컨버전의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식을 좀 더 바꿔봅시다. 지금 이제 그 농도를 우리가 방금 얻은 식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FJ는 그대로 두고 이 자리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요게 뭐야? 요게 CT0. 그렇죠. CT0. 그래서 농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식도 그렇고 요 앞에 있는 식도 그렇고 우리가
얻고 싶은 그 식은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얻고 싶은 식은 농도는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식을 유도하느라고 뭐 좀 나누기 한번 해줬더니 이 식하고 요 앞에 있는 요게 얻어졌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식은 아니지만 요 식을 우리가 또 쓸 일이 뒤에 가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FT, 이거는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얘기하는 거고, 주의할 거는 A, B, C, D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만 합한 게 아니고, 이너트가 있다면 그 이너트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다 합한 거예요. 그게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당연히 여기에 농도, 이 CT라는 농도도 이너트 포함한 농도고, 어찌됐건 요식과 앞에서 유도한 요거 V, 스몰 v는 요거다라는 하는 고식, 얘네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또 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중간 단계에서 얻어진 식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별 관심 없어, 이 식들. 지금 단계에서는 별 관심 없지만 뒤에 가서 쓸 거예요. 언제 쓸 거냐 하면 우리가 6장에 가서 멤브레인 리액터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멤브레인 리액터는 작은 기체 입자들이 리액터 바깥으로 막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리액터고, 그 다음에 멀티플 리액션, 반응 경로가 하나만 있지 않는 그런 멀티플 리액션, 시리즈로 있건 패럴렐로 있건 그런 반응들 얘기할 때 이 식들을 다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여기까지 얘기하고 요 식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할 거고, 요 식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를 하나 더 도입하려고 그래요. 이 파라미터 도입하려고 지금 이 식을 만들어낸 건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도가 스몰 v분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F이기 때문에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이미 우리가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 놨고, 스몰 v를 컨버전이 들어간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 FT,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 FT, 여기 있는 이 FT는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앞에 테이블에서도, 제일 먼저 보여준 그 테이블에서도 나왔던 거지.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초기 값하고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왜? 요 델타 때문에 그런 거죠. 델타. 만약에 델타가 0이면 몰수 변화는 없어요. 델타가 0인 게 어떤 경우야? 양농계수가 리액턴트의 양농계수 합하고 프로덕트의 양농계수 합했더니 양쪽이 똑같아. 예를 들면 A 더하기 B 해서 C 더하기 D 되는 이런 반응. 이거는 델타 값이 0이잖아요. 그런 반응은 아무리 컨버전이 뭐 100%까지 간다고 한들 이너트의 몰수하고 그 안에 있는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의 몰수 다 합치면 초기 값과 똑같죠. 안 변해요. FT가 변하는 거는 이 델타 때문에 그래요. 델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액턴트 A가 1몰 반응하는 동안 변한 토탈 몰수의 변화량이에요. 반응한 A 1몰당 토탈 몰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나타내요. 따라서 그 델타에다가 FA0X를 곱하면 FA0X가 뭐야? 컨버전 X가 달성되는 동안 반응한 A의 몰수. 그렇죠? 따라서 그 몰수를 곱하면 이게 토탈 증가분 또는 감소분, 그게 되겠죠. 예.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엡실론은 YA0 델타라고 해봅시다.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봐요. 엡실론은 YA0 델타라고 놓고 요 식을 양변을 FT0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나만 따져봅시다. 쉬운 거는. 델타 단위가 뭐라겠지? 없어요. YA0는 뭐지? 몰라요예요? 몰 프랙션이죠. 몰라요가 아니고. 그렇죠? 몰 프랙션이에요. 따라서 이거의 단위는 뭐예요? 없어요. 무차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무차원이에요. 얘도 상수예요. 델타하고 YA0가 결정되면 이게 정해지는 상수값이에요.
자, 하여간 요 엡실론이라는 걸 이렇게 놓기로 하고 요 위에 있는 식을 ft0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요게 뭐야? ft0분의 fa0. 이게 바로 초기 A의 몰 프랙션. 입구에서 초기의 A의 몰 프랙션이죠. 입구 쪽에서의 A의 몰 프랙션. 따라서 이게 YA0잖아.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얘는 그냥 무차원 상수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우리가 엡실론을 이렇게 정의한 거고 이 식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이 식의 의미가 사실 딱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지만 해석을 하기 전에 요거 갖고 한번 어거지로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델타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A가 1몰 반응할 때 변하는 토탈 몰수의 증감량 그걸 나타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초기의 A의 몰 프랙션을 곱한 거예요. 따라서 얘도 분명히 토탈 몰수의 증감량하고 연관되어 있는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딱 지금 와닿지는 않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해석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 식을 다시 쓰는데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다시 쓰냐 하면 컨버전이 100% 달성됐을 때를 가정하고 써봅시다. 컨버전이 100% 달성됐으면 x는 1이죠. 컨버전이 100% 달성됐을 때 토탈 플로우 레이트를 우리가 FT라고 합시다. FTF라고 합시다. FTF. 컨버전 100%가 달성됐을 때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그러면 여기 x가 1이죠. 그리고 엡실론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빼기로 바뀌니까 식이 이렇게 되죠. 결국은 분모는 뭐예요? 분모는 초기의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분모는 초기의 토탈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고 분자는 초기 값하고 나중 값의 차이니까 증감량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엡실론의 의미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공급된 토탈 몰수당 100% 컨버전이 달성된다고 할 때 토탈 몰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거를 의미해요. 델타는 여기 델타는 그 반응한 A의 몰수 당 토탈 몰수의 변화 이거였었죠. 근데 엡실론은 100% 컨버전이 달성됐다고 할 때 공급된 전체 몰수당 전체 몰수 1몰당 얼마나 토탈 몰수가 변하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엡실론 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0이 되죠? 엡실론이 0이 되는 건 델타가 0이면 YA0가 0일 리는 없어요. 리액턴트를 안 넣고 반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YA0는 0일 리는 없고 델타가 0인 경우 아까 얘기한 1A 더하기 1B한 게 1C, 1D가 되는 이런 반응 이건 델타가 0이에요. 이런 반응은 몰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공급된 토탈 몰수나 100% 컨버전이 달성돼도 그때의 토탈 몰수나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이 변화량 100% 컨버전이 달성됐을 때 토탈 몰수의 변화량은 0이 되겠죠. 분모가 0이 되겠지. 아니, 분자가. 그래서 엡실론이 0이 돼요. 엡실론이 0보다 큰 값이라는 거는 이제 토탈 몰수가 늘어난다는 거고 따라서 델타가 이제 양인 경우고 엡실론이 음이 되는 건 델타가 음인 경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용하면 지금 우리가 얻은 요 식을 이용하면 앞에서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이렇게 표현해 놨었어 우리가. 그리고 이 식은 뒤에서 6장하고 8장 때 다시 써먹을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요 식을 바꿔봅시다. 요 녀석 ft0분의 t 이게 바로 1-엡실론 x니까 얘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 얻으려고 여지껏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냈어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컨버전하고 이제 연관됐죠. 여기서 V0는 상수고, 초기 값이고, 엡실론도 무차원 상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식은 컨버전만의 함수는 아니죠. 컨버전의 함수인 건 맞지만 여기에 프레셔도 바뀔 수 있고 온도도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컨버전이 포함된 그런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해냈죠. 뭐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음미해 봅시다. 만약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리액터에서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등원 과정으로 일어나 온도 안 변하게.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프레셔 드랍이라는 게 없다. 이 프레셔 드랍은 다음 챕터 공부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떠한 튜블라 리액터에서 그게 패키드 베드건 그 PFR이건 소위 프레셔 드랍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지가 않게 되는데 만약에 그 프레셔 드랍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프레셔 드랍이 작다라고 하면 P나 P0나 뭐 거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없어져.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요거만 남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플로우 리액터에서 일어나 그리고 그 반응이 심지어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일 텐데 만약에 이 반응이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고 프레셔 드랍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를 컨버전만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컨버전만의 함수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컨버전만의 함수로 표현하게 돼서 얘를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 아까 얘기한 그 농도는 V분의 F. F는 이미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놨고 그 V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프레셔 드랍을 무시할 수 있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하고 있다면.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차차 우리가 프레셔 드랍이 있는 경우 공부할 거고 이건 1학기 때 다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에 화학반응공학 2에 가서는 온도도 좀 변해야 재밌죠. 뭘 또 아이소서멀만에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할 거예요. 자, 얘기한 대로 요 식에다가 이제 뭐 넣으면 되죠. 근데 참 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일 처음에 보여준 테이블 거기에 화학종 제2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그때 뭐 세타 J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B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가고 C 같으면 더하기 A분의 C가 들어가고 D 같으면 더하기 A분의 D가 들어가고 이랬죠. 그래서 뭐 식이 좀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단순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뉴 J라는 걸 넣으려고 그래. 여기서 뉴 J는 뭐냐 하면 식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뉴 J는 그냥 양론 계수예요. 이걸 보면 더 쉽지. 이거 같은 경우에 리액턴트의 뉴 J는 요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 프로덕트는 그냥 이 값이에요.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갖는 양론 계수, 그 베이시스 가지고 다 나눠준 값에 대해서 프로덕트는 양의 값으로 하고 리액턴트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의 값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뉴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뉴 B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죠? 뉴 C는 A분의 C, 뉴 D는 A분의 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화학적 4개에 대해서 식을 4개 주렁주렁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이쁘죠? 아이고.
말 나온 김에 플로우 리액터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로우 리액터에서의 이 몰라 플로우 레이트 식은 똑같았었죠. 뭐하고? 배치 리액터에서의 몰수, 그죠? 몰수식하고 똑같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new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뭐 A분의 B, 뭐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화학정 제2의 몰수는 초기의 몰수, A의 베이시스의 초기 몰수, 그 다음에 세타, 그 화학정 제2의 세타 값 더하기 new J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수식의 모양은 똑같아요. 당연히 F가 N으로 바뀐 거 말고는 배치 리액터에 대해서. 자, 잠깐 이제 샛길로 샜던 거고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다 됐어 이제. F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그렇죠? F에다 이거 집어넣고, V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그래서 정리하면 식이 이게 나오죠. 그렇죠? 정리하면 식이 이게 나와요. 아, 드디어 이제 다 했어요. 다 했어. 농도, 화학정 제2의 농도식은 이거예요, 이거. 거기에 압력 변화가 있든 온도 변화가 있든 몰수 변화가 있어서 엡실론 값이 0이 아니든 상관없이 이제 이 식을 쓰면 돼요. 이 식을. 여기에서 이제 CA0는 요걸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세타는 뭐 이걸 얘기하고, 요 뒤에 뭐 이퀄 어쩌고 쭉 있었는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NA0분의 NJ0 또는 FA0분의 FJ0 이게 세타 값이고, 엡실론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고, 초기의 A의 몰 프랙션에다 델타 곱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놨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되겠지. 이 앞에는 이제 다 우리가 설명했던 거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식 가지고 그냥 쓰면 되죠. 이걸 뭐 주렁주렁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 뭐 더하기 A분의 C,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쓰려니까 귀찮아가지고. A에 대한 세타 값은 얼마예요? 세타 A는. 세타 A. 1이죠. 세타 J는 세타 A는 뭐예요? 1이죠, 1. 그죠? A의 그 몰라 플로우 레이트, 초기 몰라 플로우 레이트 대비 어떤 화학적인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세타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이 온 거죠. 그 다음에 A에 대한 뉴 값은 1이죠, 그것도. 근데 리액턴트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온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나머지 그대로 그냥 다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토탈 값이고.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게 이제 일반식이고, 일반식.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가 0이다. 델타가 0이다. 이 얘기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리액턴트 전체 몰수하고 프로덕트 전체 몰수 비교하면 하나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반응. 그런 반응인 경우에는 엡실론이 0이에요. 엡실론이 0이니까 요 텀이 없어지죠. 여기 없어져요. 결국은 이게 뭐라는 얘기야? 요 텀이 없어져. 최소한 몰수 때문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수가 된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였었잖아. 온도, 압력, 몰수 이거였는데 델타 값이 0, 따라서 엡실론이 0이다라는 말은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최소한 몰수 때문에 걔가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게 지워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수식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프레셔 드랍이 없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이라면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 그렇죠? 결과적으로 남는 식은 이것만 남네. 이것만 남아요. 이거 가지고 A, B, C, D에 대해서 농도를 쓰면 뭐 이렇게 쓰겠죠. 이게 뭐예요? 앞에서 했던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상수일 때. 당연히 상수가 된 거죠.
몰수 변화 없고 압력 변화 없고 온도 변화 없으면 이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상수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농도 표현식들은 배치 리액터에서의 농도 표현식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이 식으로 돌아왔어. 이러한 조건들이라면 배치 리액터의 농도 표현식 또는 그러니까 볼륨이 일정한 배치 리액터 또는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일정한 플로우 리액터의 농도 표현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볼륨이 됐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됐건 걔네들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되게 만드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몰수, 압력, 온도. 이 세 가지 다 영향을 안 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예요. 볼륨이 상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최종 정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 정리한 거예요. 하나의 슬라이드에. 이런 반응이 있어요. 베이시스는 뭐예요? A. A를 베이시스로 잡았을 때 이 반응이 만약에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다.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다. 근데 리액터를 뭘 쓸까? 배치 리액터를 쓸 수도 있고 플로우 리액터를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배치 리액터를 쓰면 농도 표현식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부피분의 몰수로 그 다음에 플로우 리액터라면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분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돼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배치 리액터인 경우에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하게 되면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 변화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볼륨 변화를 상수 취급할 수 있고 플로우 레이트도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인데 뭐 페이즈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볼륨 변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상수가 되죠. 그래서 농도 표현식은 그냥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기체 상태 반응을 하게 돼요. 지금 기체 상태 반응을 하는데 이걸 또 배치 리액터에서 성격 특이해요. 배치 리액터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이 요 식들로 표현될 텐데 배치 리액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죠. 설사 가스 페이즈 리액션을 시켜도 배치 리액터에서 하게 되면 많은 경우 볼륨은 일정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대부분의 경우 리액터가 그 단단한 금속 재질로 돼 있어요. 따라서 볼륨이 일정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어백처럼 볼륨이 변하는 반응도 분명히 배치 리액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아니라면 다시 일로 가는 거고 그렇죠? 플로우 리액터에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V하고 V0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을 써야 되고 그때 농도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 안 한 한 가지가 잠깐 이야기를 꺼냈던 그 에어백 그런 경우예요. 배치 리액터에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에어백은 기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은 아니지. 뭐 어떤 그 안에 아마도 고체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걔네들이 무슨 반응에 의해서 이제 많은 양의 기체를 발생시키는 그런 반응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됐건 그런 식의 기체 상태 반응이 볼륨이 변하는 반응이고 그게 배치 리액터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V와 V0가 일단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이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 리액터의 볼륨, 이 V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사실은. 다만 여기가 V로 바뀔 뿐이에요. 대문자 V로. 그 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이 식 유도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지금 이 포글러가 쓴 책,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에센셜 이건데 똑같은 저자가 Elements of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이라는 책도 먼저 쓴 게 있어요. 그 책에는 나와요. 그 유도 과정이. 근데 이 책에는 이제 뭐 좀 중요하지 않은 거 빼면서 그것도 빠졌던데 여러분 책을 보면 4장 119페이지에 보면
내가 요약해 놓은 것보다 좀 복잡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 이런 무슨 플로우 차트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배치 리액터에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볼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여기 가지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식이 하나 적혀 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수식이 적혀 있어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수식이. 근데 그건 내가 안 했어. 왜냐하면 그럴 일이 별로 없거든. 예, 그리고 이 책에도 없고 해서 안 했어요. 자, 숙제는 4월 8일까지고 시험 중간고사는 수업 시간에 보려고 그래요. 1장부터 4장까지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물론 수업은 1시 15분까지지만 시험을 그냥 1시 반까지 볼게요. 장소는 여기. 자, 여기까지 합시다.